20대 들어서면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만 하는 사람 있지 않나? 나도 그랬어. 20대 초반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여기저기 두드려보기만 했거든. 근데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선 정체성 위기라고 부르더라. 이럴 땐 탐색도 필요하지만 정체성 자본이란 걸 쌓는 게 훨씬 중요하대. 오늘 얘기 끝까지 들으면 탐색만 길게 하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자, 성인기 발달을 연구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있어. 버지니아대 교수인 맥제이. 특히 20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청춘 심리학자라 불리는 사람이지. 어느 날 맥제이한테 20대 두 명이 각각 상담받으러 왔대. 케이트랑 헬렌. 먼저 케이트는 아버지랑 관계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맥제이가 보기엔 케이트가 20대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지. 모금 활동에 관심은 있었는데 요즘 30대도 20대나 비슷하잖아요 라면서 자유롭고 무한한 20대를 만끽하고 싶어 했거든. 상담 시간엔 주말에 뭐 했는지 얘기하거나 최근 만난 남자친구 얘기만 늘어놓았대. 반면 헬렌은 스스로 정체성 위기가 왔다며 상담을 요청했어. 의대에 갔다가 원래부터 사진에 관심 있어서 미술로 전공 바꾸고 졸업 후엔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했는데 수익이 들쭉날쭉해서 그만뒀지. 그 뒤로는 베이비시터 하다가 쉬면서 요가 배우고 다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번뜩이는 직감을 기다렸다는 거야. 상담 와서는 잠시 카페 알바하면서 앞으로 뭐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대. 정리하면 케이트는 너무 자유로운 20대였고 헬렌은 너무 탐색만 하는 20대였던 거지. 어때? 공감 가? 맞아. 20대 들어서 하는 탐색은 자유롭고 재밌고 새로워. 끝도 없이 펼쳐진 공간에 들어서는 느낌이랄까. 20대 초반엔 오히려 어딘가에 전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린 결혼할 사이야 이러진 않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유와 새로움이 점점 고통으로 바뀌어가. 케이트는 친구들의 방향성 있는 삶을 보면서 혼자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고 헬렌은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다가 이젠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졌대. 여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SNS에는 최고의 순간들만 모여있잖아. 그게 우리한테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수많은 선택지에서 완벽한 걸 찾느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완벽한 메뉴 고르려고 배달앱 계속 뒤적인 경험 있지? 나는 목적지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기차 탄 적 있는데 어떤 영화 볼까 고르다가 몇십 분이 그냥 지나가서 포기하고 음악만 들은 적도 많거든. 뭘 먹을지 어떤 영화 볼지도 고르기 힘든데 내 방향 결정하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물론 이 자유의 시기를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자유가 뭘 위한 자유인지 알아야 해. 이 자유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기 위한 자유거든. 희망은 아침 식사로는 좋지만 저녁 식사로는 별로다. 탐색이 길어질수록 탐색이 주는 즐거움은 줄어들어.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동안 메뉴만 고르고 있으면 점심을 못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에서 깊이가 주는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해. 정체성 탐색을 멈추고 정체성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거야. 정체성 자본이 뭐냐? 나에게 하는 투자야. 어떤 일을 잘하거나 오래 해서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거지. 내가 말로만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중요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셀프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 친구들한테 보이는 모습과는 별개로 직접 실천해봐야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정체성 자본 쌓기라고 해. 내가 추구하는 걸 실제로 나의 일부로 만드는 거지. 정체성 자본을 쌓으려면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들어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어렵지? 내 선택이 잘못될까봐 고민도 되고 그렇다면 탐색만 하는 사람이랑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목표를 일단 정해. 그쪽을 향해 가. 그러다가 내가 추구하는 것 또는 세상이 변해. 그래서 목표가 바뀌지. 그럼 경로도 바뀌겠지. 경로가 바뀌는 건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삐걱삐걱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랑 완벽한 거 또는 번뜩이는 직감 기다리는 사람 차이가 뭘까? 정체성 자본을 쌓으면 또 다른 정체성 자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일단 나아가야 어떤 길이 있는지 보이고 그래야 경로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나는 30대 초반인데 내가 20대 초반부터 셀프를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걸 실천해 왔을까? 절대 아니지. 마찬가지로 나도 20대 초중반까지는 탐색을 열심히 했거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해봤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치가 뭔지 고민해봤지. 고민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에 진심이었던 거야.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과 고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유튜브를 만들게 된 거고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완벽한 꿈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엄청 빡세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안 맞는 일도 해보고 좋아하는 책들도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 지금부터 또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자, 이런 걸 보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지? 커넥팅 더 닷. 점들의 연결이라는 뜻이야.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듣고 싶은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한 거야. 근데 이게 10년 뒤에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폰트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만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 나도 내가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랐고 스티브 잡스도 캘리그래피 수업이 매킨토시의 폰트로 연결될지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자,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셀프의 진심인 분들이시네.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 말자. 20대 들어서 남들 논다고 놀고 취업한다고 취업하고 결혼한다고 결혼하고 이러지 말자. 자, 사람들이 어떻게 정체성 위기를 해결하는지 연구자들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탐색 없이 일만 하는 삶이 딱딱하고 틀에 박혀있다는 걸 알아냈대.
그런데 반대로 정체성 위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너무 자유로워서 혼란스러운 상태의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무언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탐색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해. 그리고 데드라인이 오면 탐색한 걸 바탕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야지. 나는 전자를 셀프 탐색기, 후자를 셀프 전념기라고 불러.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자기 실행력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야. 원하는 삶을 만들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청춘 심리학자 맥제이가 한 말이야. 실제로 케이트는 비영리 기금을 조성하는 직업을 갖게 됐고, 헬렌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갔다가 영화 일을 시작하게 됐어.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늦지 않았어. 탐색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하고, 그 다음엔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해.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나아. 새로움과 자유가 주는 즐거움도 좋지만 이제는 깊이에서 오는 진정한 새로움과 자유로 나아가면 좋겠어. 셀프가 함께할게.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지. 너희는 오늘 탐색이 길어지면 위험한 이유와 전념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 20대에 들어서서 하는 탐색은 자유롭고 재밌고 새로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유와 새로움이 고통으로 변해가지. 희망은 아침 식사로는 좋지만 저녁 식사로는 별로다. 탐색이 길어지면 탐색이 주는 즐거움은 갈수록 줄어들 거야.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동안 메뉴를 정하고 있으면 점심을 못 먹는 거지. 물론 이 자유의 시기를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자유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기 위한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해.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정체성 탐색을 멈추고 정체성 자본을 쌓아야 하지. 어떤 일을 잘하거나 오래 해서 내가 추구하는 걸 실제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거야. 정체성 자본을 쌓으려면 행동을 해야 돼. 정체성 자본을 쌓으면 또 다른 정체성 자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일단 나아가야 어떤 길이 있는지 보이고 그래야 경로도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만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탐색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도 있게 진행한 다음 이걸 바탕으로 어딘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해. 앞으로도 오늘처럼 빛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좋겠어. 감사해.